있습니다. 중복조합.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격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네 가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것부터 배웠냐면 이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것부터 배웠어. 자연수 분할. 그지?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걸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집합의 분할이라는 걸 배웠거든. 집합의 분할. 그래서 집합의 분할이라는 게 또 있었어. 이 집합의 분할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복 조합이라는 느낌의 문제가 있었어. 이제 중복 조합의 느낌.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분할 후 분배라는 느낌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분할 후 분배. 근데 요 네 가지가 약간 문제를 던졌을 때, 그러니까 일단 그 카테고리부터 설명하면 자연수 분할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숫자 5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지? 뭐 숫자 5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숫자 5는 1 더하기 4로 분리할 수도 있고 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로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 5를 갖다가 자연수로 나누면 몇 종류나 나누어지겠냐라고 배우는 게 이제 자연수의 분할이야. 근데 이 자연수의 분할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이 단어 자체가 없거든. 이제 없는데 이 자연수의 분할 문제는 성격상 그래서 우리한테 던질 때 문장 중에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고 어떤 종류를 가지고 던지냐면 같은 종류 같은 상자 이런 느낌으로 던집니다. 같은 종류 같은 상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종류에다가 같은 사과를 몇 개 나누어 담는 방법은 몇 가지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어지면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집합의 분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연수의 분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집합의 분할이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원소가 이제 1, 2, 3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죠? 이걸 갖고 이제 부분 집합을 만들게 되면 뭐 1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와 나머지 2, 3이 짝꿍이 되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1, 2가 들어가 있고 아니면 뭐 3이 짝꿍이 된 거.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집합의 분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자 이제 이가 이제 다른 종류 같은 상자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다른 종류 같은 상자. 그러니까 같은 상자에다가 다른 종류의 과일 3개를 담는다. 이런 느낌일 때는 집합의 분할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문장이 뭐냐면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 이 중복조합이 이제 살아있는데 이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NHR이다라는 느낌의 문제이면서 사실은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냐면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을 허락한 선택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어떤 문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냐면 얘는 이제 같은 종류인데 다른 상자에 담아야 될 문제. 같은 종류인데 다른 상자에다가 남아 나눌 때 그때의 가지수가 몇 개냐라고 할 때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 내려가다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이걸 내가 H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C를 생각해야 되는지 P를 생각해야 되는지 파이를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분할을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 않니? 이제 그때는 이 카테고리 문제가 던지는 카테고리가 어떤 느낌의 카테고리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헷갈리질 않습니다. 중복조합이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에서 킬러 문제나 이런 쪽에서 이제 30번 또는 이제 뭐 29번 이런 느낌으로 가는 문제 요게 이제 분할 후 분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중복 순열의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100% 중복 순열이라고 또 언급하기는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분할 후 분배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종류를 다른 상자에다가 담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죠. 다른 종류를 다른 상자에다가 담아낼 때 그래서 좀 할 일이 많아지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 네 가지를 다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마다 다 이제 적용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좋냐면 요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를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다시피 중복 조합의 이제 중요한 형태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중복 조합은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같은 종류를 갖다가 다른 상자에 담아낸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좀 살려서 문제들을 좀 접근을 해 보시면 굉장히 이제 좋은 느낌의 문제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무기명 투표 같은 게 이제 오른쪽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무기명 투표에 이제 비교급이 되어지는 말이 기명 투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기명 투표하고 기명 투표 어떤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보냐면 봐봐.
요 박스 있죠, 박스. 이 종류별 박스에 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 봐봐. 무기명 투표는 어떤 느낌이냐면 무기명 투표는 여기에 유권자, 그러니까 유권자 1, 유권자 2, 유권자 3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후보 1, 후보 2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느낌이시면 우리가 투표를 하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 박스 형태로 봐봐. 일단은 후보 1이라는 박스가 있고 후보 2라는 박스가 있으니까 느낌 그대로 얘는 다른 상자입니다. 다른 상자. 이 다른 상자죠. 다른 상자. 다른 상자인데 여기에 유권자 1, 유권자 2, 유권자 3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유권자 1이 후보 1의 상자에다가 담기고 유권자 2가 후보 2의 상자에 담기고 유권자 3이 이렇게 후보 2의 상자에 담긴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표수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후보 1은 한 표를 받을 거고 여기는 두 표를 받은 느낌이 되어지십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갈리냐면 무기명 투표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류가 되겠죠. 종류. 그러니까 유권자라는 종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유권자를 담은 걸 인정을 하냐 아니면 그 유권자를 같은 종류로 보냐 이것이 이제 분기점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한 표와 두 표를 얻었는데 그 한 표와 두 표가 만약에 자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유권자 2가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유권자 1과 유권자 3이 들어가도 뭐가 되겠습니까? 한 표와 두 표가 되겠죠. 하지만 질적으로 그 한 표와 두 표는 뭐가 다르니 안에 한 표가 되어졌던 구성 유권자가 달라. 이럴 때는 우리가 무슨 투표라고 하냐면 기명 투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기명 투표는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자, 다른 상자에 다른 종류를 담은 거니까 얘는 우리가 중복 순열의 느낌의 문제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자에다가 같은 종류를 다룬 느낌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중복 조합의 느낌의 문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멘트 자체에서 저런 멘트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멘트상에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얘기들이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무기명 투표라고 되어 있는 요만큼에 대한 얘기들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느낌으로 정리들을 좀 해 나가시면 자 좋게 자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봐 놓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복조합을 또 계산을 해 나가시겠죠. 이 중복조합을 계산을 해 나가실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는 중복조합이라는 느낌 자체가 같은 종류의 다른 상자를 담아낸다라는 느낌이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고 계산 방법은 우리가 NHR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NHR은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NHR은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요거니까 첫 번째 유형에서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N하고 이렇게 R이 이렇게 있었을 때 사실은 처음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런 느낌이 시작되냐면 N파이 R에서도 그런 느낌이 시작되어졌죠. NPR이나 NCR의 개념에서는 이 개념에서는 사실은 N값이 R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명수에서 몇 명을 선택을 했었을 때 중복이 허락되지 않는 순열과 조합에서는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하지만 이제 중복을 허용되어지는 이 두 카테고리에서는 굳이 꼭 N값이 R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다. 즉 R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R이 N보다 더 클 수 있다 보니까 위에 두 문제에서는 N하고 R을 우리가 구분하기 쉬웠죠. 더 큰 게 어쨌든 N이 되어지고 작은 게 R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는 N과 R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N과 R의 뭐가 이제 구분이 좀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R을 구분하는 방법은 움직이는 게 R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편합니다. 말 그대로 신발 신고 걸어가는 거 얘들이 R이다 라고 생각하기 좀 좋으니까 뭐 우체통하고 편지의 관계, 편지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편지가 R이겠죠. 되겠습니까? 유권자하고 후보의 관계. 유권자가 가서 투표하는 거니까 유권자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R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완전 100% 방법이 되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것에 헷갈림이 있었을 때 중복순열이나 중복조합에 헷갈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까? 대응 관계를 나타내 봄으로써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죠. 너의 선택권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러니까 두 개요. 너의 선택권이 몇 개냐? 또 두 개요. 너의 선택권 몇 개냐? 두 개. 그래서 2의 3제곱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N이고 얘가 R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권적 표현으로 헷갈릴 때는 저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유형 1번의 중복 조합의 계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의 수에 대한 얘기 한번 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조합에 우리가 수를 계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중복조합을 조금 쌤이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것들 자체가 요 밑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3H2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3H2, 3H2 또는 뭐 3H4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런 느낌입니다. 보세요. A 플러스 B를 갖다가 내가 실질적으로 4제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4제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와 B의 개수가 합해서 4개가 되는 거. 그게 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수하게 A만 4개 있는 항. 이건 앞에는 개수라고 사용한 개수. 그 다음에 A가 3개가 있고 B가 1개가 있는 항. 그 다음에 A가 2개가 있고 B가 2개가 있는 항. 그리고 A가 1개가 있고 B가 3개가 있는 항. 그리고 A가 0개가 있고 B만 4개 있는 항.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식을 전개를 했었을 때 그 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슨 얘기가 되겠다는 거? 이 안쪽에 있는 이 요소들이 합해서 이만큼이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가지고 있죠. 2개. A와 B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4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2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데 2개 중에 4개가 선택이 되려면 중복이 허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항의 개수 자체는 2H4의 개수만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H4는 뭐가 됩니까? 5C4가 되어지니까 항의 개수는 5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습니다. 여기다 10제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만 10개 있는 항, A가 9개 있고 B가 1개 있고 C가 0개 있는 항, 이런 식으로 항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런 항들이 총 몇 개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요 3개를 중복을 하락해서 10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3H10이다 라고 정리가 되시면서 결국 13, 13에서 1 뺐으니까 12, 12C 10이다. 그러니까 12C 10값은 12C 2값이다. 그러니까 1, 2, 12, 1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가 66개의 항이 만들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자, 2항이 아니고 3항이 되어져도 항의 개수를 중복조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복조합의 수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습니까? 이 느낌을 봐봐. 이 느낌을 이렇게 내려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렸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내가 X하고 Y하고 Z에다가 더했더니 자 이거 5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때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Z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어쨌든 자, X라는 놈하고 Y라는 놈하고 Z라는 놈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X하고 Y하고 Z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지금 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X라는 상자, Y라는 상자, Z라는 상자. 그러니까 상자가 몇 개 있습니까? 상자가 3개가 있는데 그 상자가 서로 다른 상자입니다. 그죠? 서로 다른 상자인데 5가 된다라는 건 거기다가 1, 1, 1, 1,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5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1을 2개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여기다가 1을 2개 집어넣으면 또 2가 되겠죠. 여기다 1을 하나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더하면 5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서로 다른 상자 3개에다가 같은 종류의 공, 1이라고 써져 있는 공 5개를 갖다가 배분하는 겁니다. 공 5개를. 같은 종류의 공 5개를 배분하는 거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상자, 같은 공. 아, 그러니까 중복 조합 문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누가 R이 되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3개라는 상자 안에 5개를 나누어 담는 방법이고 3개라는 상자에서 5개의 공을 받아줄 거. 상자 5개로 세분화가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H5가 되어져서 얘에 해당되어지는 값이 8이니까 7C5가 되어지겠고 사실은 7C2가 되어지니까 이거의 답이 나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이런 느낌에서 선생님 3하고 5라는 느낌이 있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 누가 N이고 누가 R이라는 게 나는 조금 헷갈립니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감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런 문제를 푸시면서 우리가 약간 좀 생각들을 잘 해가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느낌을 잡아가실 수 있어야 돼. 중복조합이라는 느낌을 이렇게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느낌에서 중복조합이라는 느낌을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뭐냐면 상자에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그게 지금 이런 느낌이야.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때는 순수하게 중복조합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가 되어지는데 이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Z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개의 상자에다가 공을 담아 넣을 건데 빈 상자를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빈 상자를 허락하지 않으려면 이미 처음부터 한 개씩 던져라. 그죠? 한 개씩 던져주면 자 이렇게 세 개가 슉 하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몇 개만 남았습니까? 두 개만 남았죠. 근데 두 개가 남았는데 그때는 이제 빈 상자가 있어도 되죠. 이미 한 개씩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답은 3H2가 되어진다. 이런 느낌이십니다. 그러니까 0000하고 1111의 차이점이 뭐다라는 게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시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의 문제들을 우리가 기존에 여기까지 이 무기명, 유기명까지 다 배워갖고 오셨고 오른쪽에 있는 보세요. 중복순열하고 누구와의 중복조합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공과 상자의 관계성으로 다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 이미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론적인 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각각의 문항에 유형에 터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그 교재로 한번 돌아오셔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고 자 지금 보시면 206번 보세요. 206번 그죠? 206번, 211번 그죠? 206번, 211번, 217번 그죠? 그 다음에 또 부등식까지 쭉 반글씨까지 내려가서 223번 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요 네 문제의 답 한번 써보십시오. 자 먼저 틀려도 좋으니까 답 한번 써봐. 자 봐봐. 자, 우리가 총 의자가 12개가 있습니다. 의자 12개. 자, 이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선생님이 알려드릴 테니까 요걸 한번 답을 써봐. 여기에 4명이 앉을 겁니다. 근데 그 4명이 의자 12개에 4명이 앉을 건데 일단 이 4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을 겁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이걸 배우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것에 조금 더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얘기해 드릴게. 첫 번째는 직순열. 그러니까 얘를 일자로 된 의자 배열에 앉히는 방법과 지금 이 문제처럼 원순열로 앉히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순열에 앉히는 방법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최소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조건. 선생님 이 최소 조건이 뭔가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4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A, B, C, D라는 4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4명 사이사이에다가 빈 의자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제 얘들을 앉히면 이제 몇 개를 의자를 몇 개 쓴 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죠? 의자를 총 7개를 쓴 겁니다. 그럼 아직도 우리가 사용한 의자가 7개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빈 의자가 지금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5개가 남아 있겠죠. 그럼 말이죠. 그 5개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요.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빈 의자의 개수를 A개, 여기를 B개, 여기를 C개, 여기를 D개, 여기를 E개라고 하면 A뿔, B뿔, C뿔, D뿔, E 이렇게 해서 빈 의자 5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저 자리에다가 소모해버리면 끝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그럼 이때 여기다 이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니까 OH5가 되어질 겁니다. 그럼 이 문제의 총 답은 뭐냐면 A, B, C, D 4명을 휙 하고 나열하는 방법 4팩에다가 OH5다 라고 해서 답을 쓰시면 끝납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직순열에 나열하는 방법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다시.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 요 문제에서 요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경우의 수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수하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잠깐 중복조합의 풀이를 흘리기는 했지만 그때는 중복조합이 주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하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잘 친숙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 조건이다. 일단은 자, 4명의 사람이 뭐 할 때 배열되어질 때 뭐가 되면 안 돼? 인접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가 최소 1개의 빈 의자를 끼워 넣어라. 그렇게 되면 총 의자를 7개를 사용한 상태다. 아직도 빈 의자는 5개가 남았다. 그러면 그 빈 의자 5개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거나 여기다가 집어넣거나 여기다가 집어넣거나 여기다가 집어넣거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맞아 안 맞아? 근데 빈 5개가 꼭 하나씩 가져가야 되냐? 그거 아니다. 저 자리 중에 빈 의자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최소 조건을 맞춰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기에 들어가는 빈 의자의 개수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의 개수가 합해서 5개만 되면 되는 거고 어쨌든 A, B, C, D, E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그냥 OH5다.
그럼 초반에 우리가 4명을 일자로 아칠 때 4팩 하나만 써주고 뒤에다 OH5만 곱하시면 요 문제가 지금 요러한 느낌의 답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H, 그러니까 24 곱하기 되겠죠? OH5 값은 9C5가 되어지는 거니까 자 9C5라는 값이 9C4가 되니까 1, 2, 3, 4에다가 뭐가 됩니까? 9, 8, 7, 6 여기까지 이렇게 가시면서 4, 2, 8 그 다음에 3, 2, 6 되겠죠? 그러니까 7, 2, 14 곱하기 9 그러니까 9 곱하기 14 이렇게 해서 요만큼의 답을 내는 게 직수열에다가 저렇게 앉히는 방법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원순열 들어갈게요. 원순열. 자, 이 원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자, 똑같은 개념인데 원순열이 들어가시게 되면 보세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1명, 2명, 3명, 4명을 이렇게 앉히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요 4명의 사이사이에 마찬가지 똑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봐. 자, 비느자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와 있어야 최소 뭐가 되겠습니까? 쟤들은 인접하지 않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렇게 먼저 비느자 있죠. 비느자를 원에다가 이렇게 4개를 놓는 방법. 자, 저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연두색하고 검정색을 배열하는 데 들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자, 이걸 말해봐. 몇 가지야? 6가지. 자, 검정색하고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얘는 그냥 원순열이니까 3팩이 되어가지고 6가지가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이해되겠죠? 그럼 이렇게 배열된 상태에서 아직도 나는 비느자 몇 개가 남았지? 5개가 남았지. 그 비느자 5개가 자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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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들어갈 게 개수가 몇 개다? 자 여기 들어갈 게 A개, 여기 들어갈 게 B개, 여기 들어갈 게 C개, 여기 이렇게 들이게 되니까 A뿔, B뿔, C뿔, D를 더해가지고 몇 개가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5개가 되어지면 되겠다. 남은 비느자의 개수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이제 4HO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4HO는 뭐가 되니? 9니까 8C5가 되어지겠죠. 8C5 값은 8C3이 되어지니까 결국 얘가 1, 2, 3 값분의 얼마가 돼? 8, 7, 6이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없어지고 나서 얘가 56개가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56개가 되어지고 저기가 3팩, 4팩이니까 3팩 맞죠? 비느자의 수고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 12개 놓여있고 4명의 학생이 탁자에 놓여있는 것도 맞죠? 자 4명 앉히는 거니까 3팩 맞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고 12개 4개 남았네요. 4개 쏘리 의자 몇 개 남았다고요? 4개 남았습니다. 비느자 직순열로 생각하고 쌤이 5개가 남았다고 했네. 그러니까 8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7C4가 되어지겠죠. 7C4는 이제 7C3하고 똑같으니까 1, 2, 3에다가 뭐가 돼? 7, 6, 5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35개에다가 6을 곱하니까 6, 5, 30, 6, 3, 18, 210까지. 그래서 얘가 답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229번 한번 가볼게. X뿔, Y뿔, Z는 9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Z의 순서상 중에서 XYZ에 대한 곱 XYZ 값이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 포인트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XYZ의 값이 짝수 되겠죠? 그럼 여기다 딱 쓰세요. 밑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적어도 하나는 짝수. 그죠? 적어도 하나는 짝수. 자, 이제 3개를 곱해서 짝수가 되어지려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되셔야 되겠죠. 자, 적어도 하나의 짝수의 여사건. 이것의 여사건은 뭐가 되어지냐면 이것의 여사건은 모두 홀수가 되겠죠. 모두 홀수. 그지? 모두 홀수가 적어대 여사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X뿔, Y뿔, Z는 9가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양의 정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Z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총 순서쌍의 개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미리 하나씩 주면 6개만 남으니까 3H6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9가 되니까 8C6이 되어지겠죠. 8C6은 8C2로 계산하면 되니까 1 곱하기 2에 8 곱하기 7이 되어져서 총 개수는 28가지가 되어집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는지 28가지인데 이제 여기에서 자, X와 YZ가 모두 홀수가 되어진 걸 뺄 겁니다. 이게 총 순서쌍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X가
2a 플러스 1 되겠죠? 2a 플러스 1 y가 2b 플러스 1 그 다음에 z가 2c 플러스 1 단 여기서 a, b,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최초 홀수 1부터 잡히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얘가 뭐가 되니? x 대신에 집어넣어 2a 플러스 1 y 대신에 집어넣어 2b 플러스 1 z 대신에 집어넣어 2c 플러스 1 그랬더니 그게 얼마가 됐어? 9가 됐죠? 그러면 2a 플러스 2b 플러스 2c 값 자, 에서 넘어가니까 3 빼니까 6 되겠죠? 그러면 a 뿔, b 뿔, c 값은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얘는 3h3이 되어지겠죠? 3h3 값은 자 6이니까 5c3 값이 되어지겠죠? 5c3 값은 5c2가 되어지겠죠? 2, 5가 4가 되어지겠죠? 10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는 28가지고요. 여사건의 경우가 10가지니까 답은 18가지다.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요거 쓸 수 있겠냐? 그죠? 요거 잘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써준 요 풀이가 머릿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요 문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된 사람이야. 승민, 선생님이 써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죠? 요런 느낌으로 문제 푸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런 거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홀수를 쓸 때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2c3이라고 쓰고 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a가 0 들어가게 되면 홀수 1부터 잡히잖아. 맞아 안 맞아? 이런 느낌이다. 저걸 2a 마 1, 2b 마 1, 2c 마 1 이렇게 잡으면 a값, b값, c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229번 문제 됐죠? 자,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풀이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이제 요 풀이를 자 계속 좀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죠. 음이 아닌 정수니까 A, B, C,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때 A 뿔, B 뿔, C 뿔, D가 12를 만족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A는 2가 아니고, 그 다음에 A 뿔, B 뿔, C는 10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A가 2인 사건, A가 2가 되어지는 순서상을 갖다가 우리가 집합 A라고 보고 그 다음에 A 뿔, B 뿔, C가 그죠? A 뿔, B 뿔, C가 뭐가 되어지는 10이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보자? 자, B라는 사건이라고 보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번이 말하고 있는 사건은 A의 여집합이고 B의 여집합이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어지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우리한테 구하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전체 NU에서 되겠죠? 뭘 빼주면 됩니까? NA 합집합 B를 빼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카테고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연결하죠. NU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어쨌든 더해서 12가 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3H12라는 형태를 갖겠죠. 자,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NA 합집합 B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NA 합집합 B는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NA에다가 NB를 더해서 그 다음에 NA 교집합 B를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카테고리에서 보세요. 마이너스를 달고 중괄호를 열어서 NA가 뭐냐? 그러면 A가 2로 고정된 상태다. 그럼 여기가 A 대신에 2 들어가겠죠. 2 들어가면 B 뿔, C 뿔, D가 10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3H10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자, 그럼 B는 뭐냐? A뿔, B뿔, C가 A뿔, B뿔, C가 10이 되어지는 거다. 이게 10이 되어진다는 건 결국 D는 뭘로 돼 있니? 2로 딱 정해진 거니까 얘는 한 가지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근데 A뿔, B뿔, C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A뿔, B뿔, C가 10이 되어지는 순서상을 좀 잡아주셔야 되겠죠. NA라는 것은 A가 2이고 나머지가 이제 뭐가 되냐라는 걸 갖고 얘기를 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NB라는 거는 A뿔, B뿔, C가 10이 되어지는 거니까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3H10이다. 그리고 D는 2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A가 2가 되어지면서 B뿔, C뿔, D는 10이니까 A가 2이면서 D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B뿔 C가 뭐 되는 거 찾으면 돼? 8 되는 거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B뿔 C가 8이니까 2H8이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시겠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3H10이니까 15, 12 그러니까 14C, 12가 되어지겠고 14C2가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뭐가 됩니까? 13이니까 12C2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2C2가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 그러니까 여기는 9C1이 되어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십니다. 그럼 얘가 이제 답을 써보시면 얘가 1, 2, 9에 그 다음에 14 곱하기 13이 되어지십니까?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써놓은 것이 자, 이 7이니까 뭐야? 1, 2, 14, 13 전체 기수가 왜
빼면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데 4H 4H인가? 아 여기 14라고 써놨냐? 이런 어이가 없네. 그죠?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자 이거 4죠 4. 하나 둘 셋 4개니까 네. 쏘리 16이니까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15C 그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16, 15C, 12 그러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나머지 건 됐죠? 자 전체적인 개수 이제 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돼? 1, 2, 3분의 되겠죠?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되겠지? 자 6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3, 5, 15, 2, 7은 14 되겠죠? 100, 5, 7은 35 그러니까 35에서 13을 곱하게 되면 3, 5, 15, 3, 3, 9, 1, 0, 5, 3에 3이 되니까 355가지 그러니까 일단 355가지에서 자 다음을 빼줘야 되겠죠? 12C2니까 뭐가 돼? 1, 2, 12, 11 그지? 그래서 이제 66까지 66 곱하기 2 그 다음에 9C1은 9까지 되겠죠. 그럼 26은 12 그 다음에 26은 12 132에서 9를 빼게 되면 123이 됩니까? 123을 빼주게 되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고 3이 되고 230인데 332가 나와야 되네. 450원. 아, 네.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455인데 355라고 쓰질 않나?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답이 되십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풀이가 풀이.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풀이를 깔끔하게 이런 느낌으로써 내려갔다고 하시면 더 이상 뭐 선생님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했다. 그래서 관계식 자체가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쓰셨으면 완벽한 거고 저기서 만약에 조금 빗나가서 썼는데 답은 나왔다. 근데 이제 풀이는 저거로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냐면 계속 나옵니다. 요거를 좀 잘 사용하세요. 요거.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으로 놓고 이렇게 여집합 사건으로 때리는 거. 이게 조금 킬러 문제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이것이고 이것이고 이것이다까지 나오거든.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그러면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맞아 안 맞아? 그러면 A합, B합, C의 전체 여집합이 돼야 되거든. 세 개짜리로 나와. 세 개짜리.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봤었을 때 자, 요 문제들의 풀이를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잖아. 근데 마지막에 홀수가 되잖아. 그치? 각 자리의 수의 합이 9가 되어진 홀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1로 끝나거나 3으로 끝나거나 5로 끝나거나 마지막에 7로 끝나면 요 앞에다가 최소 111을 집어넣어도 합은 9가 넘어가니까 그죠? 요런 느낌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간단해.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나오잖아. 여기에 들어갈 숫자 A, 여기 들어갈 숫자 B, 여기 숫자 C라고 하면 일단 A 뿔, B 뿔, C라는 값은 되겠죠? 더해서 얼마가 되시면 됩니까? 8이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느낌이 되셔야 되죠. 이해되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하셔야 되겠니? 첫 번째 값을 구할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3H8 마이너스 되겠죠. 그리고 A가 0일 때를 빼주면 되니까 거기서 2H8 값을 이렇게 빼주시면 된다. 이해되나 이거? 3H8 마이너스 2H8 이해되니 안 되니 저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러니까 A가 0일 때를 한번 빼주시라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딱 세팅하고 얘도 마찬가지죠. A 뿔, B 뿔, C가 이제 더해서 6 되어지시면 되는데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3H 6값 되어지는데 이게 0일 때 마이너스 2H 6값 이렇게 빼주시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지막 것도 뭐가 돼? 5니까 이제는 A 뿔, B 뿔, C를 더해서 뭐만 되면 돼? 4만 되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3H4에서 2H4 빼주시라고. 이게 답이라고. 이 세 개를 더하시면 답이라고. 승민 이해되나? 깔끔하게? 오케이. 자, 괜찮죠? 요런 느낌의 문제풀이 괜찮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235번 문제입니다. 또 내려가 보세요. 어디로? 240번으로 가보세요. 240번. 자, 혹시 썩 내려오면서 선생님 나 이거 약점 이런 거 있으면 표시 좀 하시고. 자, 240번. 자, 240번 답이 몇 번이나? 240번 답 몇 번? 1번. 1번. 자, 확인 들어간다. 확인. 자, 보세요. 자, 이것도 깔끔하게 써보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자, 수민아, 밑줄 그어.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가로 열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A뿔, B뿔, C뿔, D, 3D는 10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A뿔, B뿔, C는 5보다 적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죠? A뿔, B뿔, C는 5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게 이런 거 아닐까? 그죠? 봐봐. 지금 A뿔, B뿔, C가 5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5가 될 때, 4가 될 때, 3이 될 때, 2가 될 때, 1이 될 때. 이게 더해서 5가 되는 경우는 3H5가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얘가 5가 되어지면 넘어가서 뭡니까? 5가 되니까 이때는 성립하는 게 안 나옵니다. 맞아 안 맞아? 죠? 자, 그래서 이제 4가 되어지면 넘어가서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3H4는 답이 되어집니다. 3이 되면 안 되니까 얘도 이제 삭제, 얘도 삭제. 2가 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니까 삭제. 그다음에 얘는 되죠. 9가 되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3H1이다. 이런 느낌이 되어지시고 3H4 값은 7이니까 6C4, 6C2가 되어지겠죠? 1, 2, 6, 5, 15가지가 되어집니다. 얘는 4니까 3C1까지가 돼서 3가지가 되고 더하면 18가지다. 이렇게 답이 나오신다는 거. 굉장히 깔끔하게 쉽게. 오케이? 이해되나? 자, 그지? 자, 이런 느낌이십니다. 자, 또 넘어가서 정리해놓고 244, 245 두 문제 끌어들여 봅시다. 244, 245 두 문제 끌어들여 봅시다. 244, 245 조금 이 방정식의 해에 대한 중복조합 문제가 조금 숙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근데 네. 245번에 나 조건 있잖아요. 네, 좌표표는 이거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두 개는 한 직선 위에 있어. 아, 그렇죠. 세 점. 이거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점은 한 직선에 있고 한 점은 바깥에 있어도 됩니다. 자, 일단 수현이 244번 어떻게 풀었어? 자, 푸른 방법 불러봐봐. 244번. 첫 번째에서 어떻게 생각했어? 244번. 이건 정리 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뭐 했다? 나는 B가 0, 1, 2, 3, 8대를 나누었다. 그죠? 그거를 나누지 마라고 쌤이 이걸 알려줄게. 봐봐. 여기에 보면 C가 D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D를 넘겨. 그럼 C마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C마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집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C마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요 C마 D라고 되어 있는 요만큼을 지금부터 이제 X라고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일단 적어도 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 D값이 4보다 적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D가 4가 되어졌을 때 되겠습니까? D가 4가 되어졌을 때 자, 여기 이제 C값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얘를 뺀 거, 얘보다 큰 거니까 뭐라고 이제 나와지시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서 스텝 2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A뿔, B뿔, X다, 9다 이렇게 되어지시면서 의미 아닌 정수라고 있으니까 둘 다 A나 B나 X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지십니다. 맞아 안 맞아?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돼. 뭐냐면 X값이 A 플러스 B가 9가 되어지니까 X값이 될 수 있는 게 9, 8, 7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까? 0가지까지가 되어지겠죠. 그지?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물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C값하고 D값에 있어가지고 C가 얼마 될 수 있다 또는 D가 0, 1, 2, 3, 4다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통으로 보고 이렇게 했었을 때 만약에 X값이 9가 되어진다고 하면 지금 요 관계에서 D값에 해당되어지는 값은 4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C값이 9가 되어지는 관계는 하나당 몇 개씩 나올까? 그러니까 D가 만약에 4, 3, 2, 1, 0이 5개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C가 되어질 수 있는 건 9가 되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얘보다 9만큼 큰 숫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몇 개가 만들어져? 5개가 만들어지죠. 요 8이 만들어지는 것도 몇 개가 만들어질까? 5개. 7이 만들어지는 것도 몇 개? 5개.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는 모두 5가지씩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5 곱하기가 되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A 플러스 B가 이제 얘가 9가 되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자, EH0, EH1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5 곱하기 가로 열고 EH0, EH1, EH2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마지막에 EH9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시는 형태로 가시고 요 형태로 정리해 놓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5 곱하기로 쓴 다음에 EH0이 되어지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더해서 1 빼니까 1C0부터 1C0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3이니까 자 이제 2C1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이니까 3C2 이런 느낌으로 쭉 가서 10C9다 라고 되어 있는 여기까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쌤이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다음 단에 가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걸 배웁니다. 1C0, 1C1, 2C0, 2C1, 2C2, 그 다음 3C0, 그 다음에 3C1, 아이고. 자, 3C1, 3C2, 3C3, 그 다음에 4C0, 4C1, 4C2, 4C3, 4C4 이걸 우리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 안에서 하키스틱 법칙 그러니까 1C0, 2C1, 3C2로 쭉 더하면 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1C0, 2C1, 3C2, 4C3 쭉 해서 10C9 이래서 왼쪽으로 딱 꺾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10C9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11C9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요만큼 다 더하면 이거 다 더하면 11C9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C9 값은 11C2하고 똑같으니까 1, 2, 11 곱하기 10이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55가 되어지겠죠. 거기다 5를 하나 더 곱해야 되겠죠. 5, 25, 5, 25가 되어지니까 275가지다. 이런 느낌으로 답을 내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뒷단원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다라는 이거를 하키스틱 법칙까지 끌어들였는데 사실은 요 문제는 저런 느낌까지 어차피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 확장된 개념으로 문제를 정리해 놓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하지 않겠냐라는 느낌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제 지금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쫓아올 수 있으면 되겠고 중요한 개념은 뭐다? 이 C마 D를 X로 놓았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X값이 뭐에 이루어졌다? D값 자체가 4, 3, 2, 1이니까 사실은 이 X가 9가 되어지려면 C값은 그때마다 얼마만큼 크면 돼? 자, 9가 만들어질 만큼, 그러니까 9만큼 크면 돼. 그러니까 하나당 이게 는 9가 되어지는 C값도 5개씩 결정이 되니까 5 곱하기로 출발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게 조금 이제 우리가 확장된 개념으로 자 한번 설명을 해봤네. 확장된 개념으로. 물론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C가 4일 때, C가 3일 때 맞죠? C 맞죠? 아니 D가 4일 때, D가 3일 때, D가 2일 때, D가 1일 때, D가 0일 때.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다시 이제 C가 또 이제 그거보다 큰 거 값으로 이제 정리가 되시면서 얘기가 되어지시겠죠. A뿔, B뿔, C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런 느낌을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까지 좀 받아들이면 나중에 계산 과정도 좀 짧아지고 됐죠? 자 한번 보시고 파스칼 삼각형은 한 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자,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이게 244번입니다. 되겠죠? 자 다음 245번으로 가볼까? 음이 아닌 정수 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A뿔 B뿔 C가 6이 됐다. 그러니까 더해서 이제 6이 되어진 거 3H6이죠. 3H6. 근데 얘가 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A, 2,B, 3,C가 한직선 위에 있지 않다. 세 점 이거가 한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1,A, 2,B, 3,C가 한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자,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두 점의 기울기가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기울기를 만들면 2마 1분의 B마 A가 되어지는데 요거의 기울기하고 요 두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 3마 2분의 C마 B가 돼야 되는데 달라야 되겠고 그다음에 처음과 끝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 3마 1분의 C마 A 값도 달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마 A 값은 달라야 됩니다. C마 B 값하고 달라야 되고 이건 달라야 됩니다. 2분의 C마 A 값하고 달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얻어지는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요 두 개가 같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2B는 A 뿔 C가 되면 안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2B는 A 플러스 C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고. 되겠지?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두 개가 같지 않다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2C-2B는 C마 A가 되어져서 결국 넘어가시면 C는 그죠?
2b-a가 되어집니까? 얘하고 같으면 안 됩니다. 그죠? c는 2b-a가 되어지면 안 된다. c는 2b-a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또 이제 관계식이 뭐 하나 남았습니까? 세 개의 관계식을 쭉 뽑았으니까 얘하고 얘는 아니다. 얘하고 얘는 아니다. 뭐 처음과 끝은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2b-2a는 c-a가 되어지겠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면 얼마가 돼? a는 2b-c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이건 아니다. 이건 처음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져지는 거는 지금 요렇게 하나 관계식하고 요렇게 하나 관계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관계식입니까? 2b는 넘어가면 A 뿔 C가 아니다. 똑같은 관계죠, 지금 이제. 요것도. 얘하고 똑같은 관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2B는 A 뿔 C가 아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2B가 A 뿔 C일 때를 빼주면 되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A 뿔 C가 얼마일 때를 빼주면 돼? 2일 때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H6까지인데 거기에서 뭐를 빼주면 돼? A 뿔 C가 뭐일 때? 2B일 때. 그럼 A 뿔 C 대신에 2B를 집어넣게 되면 되겠죠? 2B를 집어넣게 되면 그럼 3B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B는 얼마라고 고정이 되는 거지? 2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애가 A 뿔 C가 뭐일 때를 빼주면 돼? 4일 때를 빼주면 되죠. 그럼 2H4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3H6이 되어지니까 3H6은 9니까 8C6, 8C2가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2H4니까 5C4가 5C1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87이니까 28가지에서 5가지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돼? 23가지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 문제 풀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적절하게 여사건들을 섞어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한 문제고 선생님이 왜 그 수하는 느낌이 다르다. 근데 여기 들어와서 이 순열조합 확률통계 그러니까 우리가 확통 배우고 이건 좀 다르다 그랬냐면 요런 느낌의 난이도의 문제를 경우의 수로 내면 그럼 정말 어렵습니다. 왜? 경우의 수는 기계가 없어. 무슨 기계가? NPR, NCR, NHR, NPIR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기계가 없어. 거의 대부분 가지치기를 해야 될 어려운 문제 또는 수용도를 그려야 될 뭐 이런 느낌의 다 일일이 세봐야 될 어려운 문제야. 하지만 얘는 안 그래. 같은 레벨의 문제라도 뭐를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어떤 도움을? 이러한 기계적 장치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문제들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요건 그냥 연습만 좀 더 해주시면 된다는 느낌이야. 오케이? 근데 약점이 되면 안 되니까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완을 하시고 어쨌든 유형은 다 한 번씩 건드려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248번, 251번. 자, 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48, 251. 자, 문제 레벨 한번 보세요. 248번, 251 레벨 한번 보세요. 자, 양의 정수의 해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얘기인데. 자, 내가 물어볼게. 자, 요거 어떻게 구할 거야? 요거. X 뿔 Y 뿔 Z는 5다. 5보다 적다.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어떻게 구해? 3H5. 3H5? 3H1? 왜? 왜? 양의 정수해야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얘기해주겠죠. 근데 이게 4보다 적거나 같은데 양의 정수니까. 자,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4보다 적거나 같다. 자, 여기까지. 근데 양의 정수니까 1을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죠.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니까 일단 최초에 하나씩 집어넣으면 X 플러스 Y,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1보다 적거나 같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000이니까 몇 가지냐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건 이렇게 나누겠네요.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뭐가 되는 경우와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뭐가 되는 경우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3, 2C 0. 그다음 여기는 이제 4니까 3C 1. 그러면 더하면 1하고 3 더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등 형태의 문제 푸는 방법이야. 근데 선생님 다시 물어볼게. 다시. 자, 봐봐. 그러면 요 문제를 선생님 이렇게 한번 발전해 보겠습니다. 봐봐. X 플러스 Y 플러스 그 다음에 Z. 얘가 10보다 적거나 같다. 되겠습니까? 10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x하고 y하고 z는 이미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몇 개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됩니다. 아까 삼각형은 아, 삼각형. 자, 그럼 선생님 요걸 요렇게 풀면 어떻게 할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u는 10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 자, 요거하고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x 뿔 y 뿔 z는 10보다 적거나 같다와 x 뿔 y 뿔 z 플러스 u는 10이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늘 스킬을 뭐 이제 쌤이 좀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그 유명한 휴지통 전법이라고 무슨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없잖아요. 진짜입니다. 휴지통. 무슨 얘기냐면 봐봐. 자, 휴지통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x 플러스 y 뿔 z가 10보다 적거나 같은 걸 찾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10으로 맞춰놨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y 뿔 z가 2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맞죠? 그럼 나머지 얘가 휴지통에서 8을 채우면 되죠. x 뿔 y 뿔 z가 3일 때 휴지통이 7을 채우면 됩니다. x 뿔 y 뿔 z가 10을 냈을 때 휴지통이 0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뭐냐면 4H10입니다. 그냥 이게 답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진짜 4개 맞아요? 그러면 x-y-z-u-는 1이다. 오케이. 4H1이다. 오케이. 4H1이다. 맞죠? 4H1이다라고 되어주면 이거 몇 개가 됩니까? 5니까 4C1이다. 그럼 4C1이니까 몇 가지야? 4가지. 그래서 4가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저 부등식에 휴지통 빨리 써놔 이제. 휴지통을 써놓습니다. 휴지통을. 되겠죠? 부등식 문제는 휴지통으로 풀자라고 써놓습니다. 적거나 같다는 휴지통입니다. 자, 적거나 같다는 휴지통이다. 빨리 써놓습니다. 적거나 같다는 휴지통이다. 승민아, 적거나 같다는 휴지통이다. 이해되냐 안 되냐? 오케이. 자, 요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이라는 거. 이거 별표. 자, 됐습니까? 저 두 개는 같은 문장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되겠죠? 자, 다음 251번으로 가볼게. 251번은 요거는 뭐 너무 많이 노출돼가지고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세팅. 첫 번째, 스텝 1. 자, 쓰세요. A는 2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 그죠? 그 다음에 B는, 자, B는 되겠죠? B는 2의, 오이씨.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너무 많이 쓰겠는데 그러면? 그죠? 그러면 C는 2의 에코 폭스트로 아니 그럼 거기까지 쓰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그래서 2의 XY라고 할게 그냥 이번에는 이런 느낌이죠. 자, 요 세팅 알겠니? 그죠? 요렇게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위에다 올리면 돼. 이렇게 M, N 어차피 얘가 지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 B, C를 다 곱해봐. 곱하면 2의 알파 플러스 M 플러스 X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베타 플러스 N 플러스 Y. 근데 우리 이제 결론 나왔잖아.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셔야 되고 7이 돼야 되고 얘를 다 더하면 4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M 이건 지수들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는 3H7 곱하기 3H4다. 이게 문제 답입니다. 자, 중복조합이라는 스킬이 우리에게 얼마나 경우의 수를 쉽게 풀 수 있게 해주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단적인 부분입니다. 중복조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거의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세분화해서 풀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 그 작업을 언제 하셨습니까? 수하에서 하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갖고 오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화에서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저런 느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수화가 더 쉬워질 수 있지만 저걸 또 수화에서 가르치기는 약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언급은 이제 여기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느낌이십니다. 이해됐니? 오케이. 자, 넘어가자.
자, 넘어가시면 이제 7번 저고도가 있는 저고도가 있는 거는 반대로 풀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야. 뭐 다 알고 있는 경우니까 중요 문제만 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262번으로 가보세요. 262번. 자, 중요 문제, 터프 문제만이. 자, 안 되면 그 유형 좀 더 와서 연습을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일단 요렇게만 풀어 드릴 테니까 4명의 학생 A, B, C에게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 봐봐. 같은 종류 초콜릿 8개를 4명한테 나눠줬으니까 같은 종류 다른 상자. 맞아 안 맞아? 이 문제는 중복조합 문제라는 얘기야. 다음 규칙에 따라서 각 학생은 적어도 1개의 초콜릿을 받는다. 각 학생은 적어도 1개의 초콜릿을 받는다. 하나씩은 다 받으셔야 돼. 학생 A는 학생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A, B, C, D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초콜릿 8개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되니까 미리 1개씩 주십시다. 그러면 초콜릿 개수가 8개가 아니고 4개가 남았겠죠. 그런데 말이죠. A는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는답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되더라도 A가 B보다 많이 받아야 되니까 2개, 1개 이렇게 지금 그죠?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그죠? 이런 느낌인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생님 그럼 A가 2개, 1개, 3개, 1개, 4개, 1개 막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상황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 그죠? 요런 느낌을 이제 남은 4개를 이제 이 사람들한테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제약 조건이 붙지 않았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받을 4개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4H4가 답이 되어지실 겁니다. 근데 4H4 중에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 더 많아야 되는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X뿔, Y뿔, Z뿔, U를 더해서 이제 4개가 되셔야 되는데 요게 만족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4,0 되겠죠? 그 다음에 3,0, 2,0, 1,0 이거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됩니까? 얘가 4,0이라는 건 개수가 4개니까 답이 0,0으로 가겠지만 나머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1개가 남아야 되니까 2개에 1개니까 2H 1값이 되는 거고 여기는 2H 2값이 되는 거고 여기는 2H 3값이다. 뭐 요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셔 가겠죠. 대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사건을 풀 거냐 안 풀 거냐에 대해서 지금 선택권이야. 그럼 여기도 이제 4일은 안 되니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3일로 올라갈 수 있죠. 2일로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뭐 1일은 안 되니까. 맞아, 안 맞아?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3, 2까지 올라올 수 있죠.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3일은 안 되고 5길 넘어가니까. 맞아, 안 맞아? 이제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니까 요렇게 하면 이제 빵빵이니까. 그죠? 빵빵이니까 말 그대로 2H 0이 되어지는 거고 얘는 2H 1이 되어지는 거죠. 얘도 2H 0이 되는 거. 요거 더한 게 문제의 답이 되겠죠. 되나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저거를 이제 우리가 이 문제의 카테고리가 여사건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A는 학생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갖는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적거나 같은 초콜릿을 받는 경우 되나?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빼주셔야 되는데 여기 여사건이 의미가 있나?